그러니까 나는 추가 범죄가 있다고 보는 게 예. 최상병 사건이 벌어지고 생존 장병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. 예. 그래서 그 생존 장병이 전역하자마자 사단장을 이튿날 고발해 버렸다. 공수처에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살아남은 5명이 휩쓸려 갔는데 그중에 최상병이 사망하고 남은 4명에 대해서 더 윽박지르고 조여붙였다는 얘기예요. 저기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 전역할 때까지 참은 거고. 예. 그리고 심리치료도 사단장 무서워서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아.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진실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조치도 안 한 거예요. 그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유가족의 편지, 어머니 편지를 예. 보면 박정훈 대령을 구해주세요. 그리고 나는 괴롭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유족에 가서 초동 수사 계획을 보고하고 수사 결과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뒤집히고 깨졌는데 그 뒤에 누가 유족한테 설명해야 돼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편지가 나온 배경이 이거란 말이야. 예.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재난 참사를 보고 있지만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가장 힘없는 약자의 팔 비틀고 2차 가해, 3차 가해까지 갔던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. 난 이제 이 사건을 접근하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. 범죄는 그 뒤에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. 그러네. 사건 은폐 조작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하고 뭘 하는 동안 5만 군데를 다 단속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?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. 거짓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게 되는 게요. 임성훈 사단장이 최혜병 순직한 발생했을 때 자기 부하한테 입단속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지. 그 녹취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언론 조청 못하게 그렇죠. 하고.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가 볼 때는 그 병사들은 소위 우리가 관심사병이라고 얘기해서 내부에서 계속 입다물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알면 본인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렇죠. 계속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전역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. 그렇죠. 전역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본 그 차 안에 있었던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공동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. 그 이태원 참사할 때도 처음에 언론에서나 정부 쪽에서 이상하게 몰아갔던 게 왜 그런 데 갔어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은 생존자까지도 사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 버렸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거꾸로 왜 물에 들어갔냐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. 그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부터. 자기는 그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없는 밑에 부하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. 황당하지 진짜.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심리 치료도 강제로 받으라는 것 같아 거부해 버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대통령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현안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싸움에 또 다른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. 그러네요. 그다음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때 수사단의 수사관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이분들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다음에 그게 사실상 와해됐을 거 아니에요. 와해됐죠. 수사단은. 근데 왜 경북경찰청하고 하면서 거의 울부짖다시피 그렇죠. 하는 수사관들이 있고 이 수사관들은 일치 단결해서 이첩을 성사시킨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. 저도 그런 게 본인은 법이 정해진 대로 어떤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적법하게 수사한 사람들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통화한 거 아닙니까? 왜 이러십니까? 그리고 보니까 경북경찰청에 계신 분이 또 해병대 선배님이어가지고 해병대 선배님 제발 부탁인데 수사를 경찰에서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.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군대 내에서 나타난 진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하급 직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 사람들의 절규어린 목소리, 눈물, 그다음에 그 경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흐느끼는 모습들. 아니 근데 영관급도 이렇게 당하는데 사실은 영관급이면 뭐 소위 대위도 아니고 사실 스타 바로 밑이잖아요. 고급 장교입니다. 고급 장교잖아요. 근데 영관급도 이렇게 완전히 무참하게 그냥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? 순식간에.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 그 망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죠. 언론에 나가서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냥 집 뭉개고 이겨버렸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논리였어요, 실제로.
그러니까. 그리고 예비역 장성 단체들 그 그렇지. 대수장이라고 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단 모임이라나 네.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유일한 성명이 나온 데가 거기입니다. 박정훈을 거의 망상가 미친놈으로 몰아붙이고. 그런데 그 대수장의 멤버가 누구였냐?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입니다. 거기서 저기 문재인 목단다 뭔다 하던 발언들 다 나왔던 거예요. 정광훈 목사하고 놀던 그 단체예요. 그랬는데 이분이 저기 지금 저기 뭐냐 청문회에서 빠졌는데 난 2차 가해 책임자는 신원식 장관이라고 봐요. 그러네요. 그 이후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해병 전후회 그 중앙회 그 이상훈 회장을 회유해가지고 그 해병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무산시켰고 그것도 저기 뭐 이런 거예요. 자, 올해 4월 15일이 해병대 창설 기념일인데 예. 그날 해병 전후회가 대대적으로 모여 기자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국방 컨벤션 센터인데 예. 하루 전날 장소 사용 불허래. 계약금 다 내고 예약했는데 요거 무너뜨리려고. 그다음에 이제 저 언론에다가 해병대에서 사성 장군 나온다 이렇게 회유책을 해가지고 예비역을 분열시켜가지고 이걸 저 중앙회가 개입 못하게 딱 막아버린 게 이게 신원식 장관입니다. 지금. 그리고 그 뒤에 저기 뭐냐 그 호주로 도주했던 이종섭 대사가 예. 귀국한 날이 있어요. 예. 그때 공항에서 짐도 안 풀고 찾아간 게 신원식 장관이야. 이종섭 장관이. 그날이 박정훈 대령 공판 열리는 날이에요. 오직 급했으면 국방장관을 전후임이 만났겠냐고 그날. 아니 뭐 방산보 무슨 뭐 그 공관장 회의 참석하러 왔다는데 그날 국방부에 왜 가?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6개국 공관이 들어왔잖아요. 저 중동에. 그러니까 신원식을 이종섭이 찾아간 거를 물타기 하려고 나머지 5명의 대사를 다 일정을 잡았어요. 신원식 장관이. 그래야 편파적이 아닌 걸로 되니까. 그러니까 장관은 허구한 날 대사들만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. 이거를 다 밑그림을 그린 이것도 내가 보기에 국정노사감이에요. 이것도 국정노사감이에요.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을 통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2차 가해 이거는 아예 별도 사건 특검으로 가든지 국정조사로 가든지 또 하나 이게 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그 8월 2일까지는 그때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무계한 거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. 이거. 진짜 황당하네요. 이게 이자들이 한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는 게 거기에다가 대수장 야. 그 장군 그 문 그러니까. 꼬셔가지고 그 성명 발표하게 난 배후도 신원식 장관이에요. 야. 이게 뭐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.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후에 뭐가 바뀐 겁니까?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게 최순실이라는 키워드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와 연관돼 갖고 쭈루룩 해가지고 나왔던 많은 일들이 예를 들면은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기업들 팔비 틀어가지고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 자금 지원하게 만들고 아스팔트에서 뭐 막 이렇게 여론 조성하게 만들고 그랬죠.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은 좀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 같은 단체라든가 또는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방송에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돈을 못 받게 하든지 탄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인 거고 그렇죠. 블랙리스트에 비견해가지고 이쪽은 화이트리스트인 거고 이런 식으로 분할 통치를 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 정당성 없는 방식으로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국정 운영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이 보기에 모양새가 좋은 걸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좋은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하거나 뭐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걸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정보 경찰들이 점을 보러 다닌단 말입니다. 점을 보러 다녀갖고는 점 본 거를 우리 국군이 융성합니다 이런 거를 보고서를 써가지고 점 보고 결과가 이렇답니다.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랬잖아요. 하든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대통령 기분 맞춰주려고. 이번 사안도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렇게 신원식 장관이 예를 들면은 해병대 단체가 그런 어떤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하는 데 관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 끝에 뭘 한 거냐. 런종섭을 예를 들면은 국내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대사들을 만나는 억지 일정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뭘 한 거냐. 대세에 뭐 지장이 있습니까 그게? 그냥 그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이외에는 무슨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.
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분 맞춰주고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하나 뭐 나아진 게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.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에 충실하기보다는 현 정권 그냥 지키기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까 대수호라는 그 장군 출신들도 마찬가지고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